서울 중심가의 한 도서관에서 외국인 학생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학생의 친구들은 당황해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한 친구가 쓰러진 학생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서 쓰러진 학생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외국인들은 더욱 당황하여 그 남성을 밀쳐냈습니다. 그러던 중 구급차가 도착하고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화가 난 외국인 학생은 도서관을 그대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원본은 베를린 출신의 알렉산더 슈미트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공유한 경험입니다. 저는 TNU 토론토 국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마이클 리라고 합니다. 저희 대학은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중 하나로 특히 의학과가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 칭송받는 교수님들로부터 정교하고 체계적인 의료 교육을 받으며 캐나다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과 시스템의 우수성으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방대한 기회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과 교수님께서 한국에서의 교육체험 기회를 제안하셨죠. 한국에서는 실전 경험과 다양한 의료 기술 및 장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5명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고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신청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비록 저희 대학교의 의학 교육이 더 뛰어나다고 자부하지만 교수님의 말씀대로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공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에 대해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손흥민과 K-팝 외에는 잘 알지 못했고 한국을 자꾸 비위생적이며 배울 것이 없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국까지 가서 의료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교육체험이 유익할 것이라고 확신하셨고 제 친구들 중 다수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의 제안으로 해외 경험이 전무한 저는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크게 놀랐습니다. 캐나다의 훌륭함에 익숙해 있던 저에게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성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특히 공항의 규모에 대한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신 탓에 처음 방문했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저희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공항을 돌아다니며 최신 기술로 가득 찬 공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들은 신기한 기계들을 만지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죠. 공항 직원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이 기계들이 공항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IT, 인터넷, 디지털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로 이를 눈으로 확인하니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만 갔죠. 이러한 탐색을 마치고 교수님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 내에 다양한 식당과 메뉴가 가득한 모습에 눈길이 갔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수많은 옵션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주인 없이 바닥에 놓인 짐들을 보고 의아해하던 중 식당에서 나온 손님들이 하나둘 자신의 짐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죠. 이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보니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해 듣고 나니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죠. 캐나다도 치안이 매우 좋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땅바닥에 자신의 짐을 그냥 두는 행위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물건을 둘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시민의식은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신기한 첫 경험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숙소로 향했죠.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숙소의 위치를 물었을 때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물 호텔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해 있다고 하시며 공항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바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공항에서 숙소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두 번은 환승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편리한 교통은 정말 마음에 들었죠. 교수님은 서울을 한국의 수도이자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들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던 중 숙소에 도착했죠.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현대적이고 높은 건물들과는 달리 숙소는 누가 봐도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죠.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이 건물을 한옥이라고 소개하시며 이것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주거 형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숙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부는 깔끔했고 특유의 나무 냄새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듯 했죠. 캐나다에서는 공기를 뜨겁게 해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에 익숙했지만 이 한옥에서는 바닥을 뜨겁게 하여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한옥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교수님과 함께 한옥을 나와 식당으로 향했죠. 교수님은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다며 우리를 매우 허름한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건물들과 달리 이 식당은 간판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아 보였고 들어선 순간 뿌연 연기로 가득 찬 공간에 사람들로 붐볐죠. 그곳에서 교수님이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이곳에서 돼지갈비라는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갈비를 처음 접한 우리는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을 느꼈지만 캐나다에서는 보기 드문 중앙화로에서 교수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돼지갈비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고기에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니 연신 놀라며 우리는 불판 위에 고기를 순식간에 해치웠죠. 왜 교수님이 한국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음식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던 중 경복궁을 지나게 되었죠. 그곳에서 한 번 더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지고 사진을 찍어도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죠. 캐나다에서도 오래된 문화재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없고 보존 조치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것들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과거에 대한 보존에 있어서 뛰어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모습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우리는 교수님과 함께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는 캐나다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질 만큼 뛰어난 연구 성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대학은 엄청나게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것이 우리 교수님과 방문한 우리 학생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현장 실습을 통해 우리는 알지 못했던 지식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도대체 어떻게 지식을 공유하고 공부하는지 궁금해졌고 그들에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며 쓰러진 외국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일행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로 보이지 않는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고 주변에 있던 한국 남성들이 망설임 없이 다가와 119에 신고한 후 환자의 옷을 벗겨 응급조치인 CPR을 실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야? 한국 남성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할 줄 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중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서 2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곳에서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시 조치 방법과 의료 기술도 배운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의 문화 수준, 의식 수준, 심지어 의료 수준까지도 매우 높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모로 배울 것이 많고 매력적인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부모님께서도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졸업 후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잘 모르던 캐나다 청년이 한국 방문을 통해 의료기술, 문화수준, 시민의식까지 다양한 면모를 새롭게 알게 된 알렉산더 슈미트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